매기보 39의 내용을 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기억나시면 되는데 죽음의 T를 그렸던 게 여러분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죽음의 T.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저당상수, 감채기금계수 그렇게 나눴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개를 3등분했던 내용으로 기억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현재가치계수인지 미래가치계수인지 안 헷갈리는 방법은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계수다. 그래서 감채기금계수는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계수였습니다. 상환기금계수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저당상수는 저당상수기 때문에 미음이 없어서 연금과 관련된 현재가치와 관련된 계수였다. 그렇게 정리했던 내용. 그럼 이제 1번. 현재 1억과 1년 뒤 1억 원이 있을 때 현재의 1억 원이 더 가치가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재 1억 원은 우리가 굴릴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럼 1년 동안 굴리면 이자가 붙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1년 뒤 1억보다는 가치가 높은 돈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더 크다. 5. 그 다음 2번.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중 현재가치 계수로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당연히 현재가치 계수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떴습니까? 감채기금 계수가 뜬 겁니까? 미음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더라. 그래서 X. 3번.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일시불끼리는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가 역수였습니다. 5.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거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로 나누거나 결과는 똑같아지더라. 그 다음 4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역수관계다 그러면 X였습니다. 절대로 연금끼리는 미래가치 계수와 현재가치 계수를 섞어 쓰지 않는다. 죽음의 T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나오면 딱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그 다음은 저당상수? 네, 저당상수가 된다. 5. 그 다음 6번. 지금 현재 1억 원이 있답니다. 그럼 1억은 일시불입니까 여러분? 돈의 종류는 크게 둘. 한 번만 나오는 건 일시불, 연달아 나오는 건, 연이어 나오는 금액은 연금. 그럼 1억 한 번이니까 일시불. 1억을 이자율 5%로 10년 뒤 얼마일지를 구하고자 한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일시불 1억에 이자율 5%로 10년 뒤 금액입니까? 그럼 10년 뒤 금액은 현재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를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였냐면 계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동그라미가 나온다.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세모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계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X. 7번. 10년 뒤 1억 원은 지금 1억 원 일시불입니다. 이자율 할인율 5%로 지금 현재 얼마일지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1억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계수를 사용하겠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그래서 X. 그 다음 8번. 매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이라고 나오면 얘는 일시불이다, 연금이다? 연금입니다. N년 동안 받는 금액을 이자율 R%로 적용해서 N년 뒤 금액 알고 싶답니다. 그럼 N년 뒤는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N년 뒤 미래 가치. 고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연금의 미래 가치니까 무슨 계수를 사용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X. 9번. 주택담보대출이 떴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주택담보대출이더라. 주택담보대출 이게 저당입니까 여러분? 그럼 저당이 나오면 무조건 뭘 곱한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당 상수를 곱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리하여 금융론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는 뭘 주게 돼 있다? 저당 상수를 주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주의해 두실 건 매월 갚아야 될 금액을 구한다 그러면 그때는 연이 기준이기 때문에 매년이 이자율은 연이자율로 줬을 테니까 12로 나눠야 월이자율이 되는 거고 연수를 주면 월수로 고치기 위해서는 12를 곱해준다. 12 곱하고 12 나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나누는 건 이자율이고 곱하는 건 월수더라. 그 내용.
그래서 지금 저당상수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저당상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저당상수 역수비 뭐로 나눠버리면 된다?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버리면 똑같더라는 겁니다. 5. 그 다음 10번. 10년 뒤 1억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10년 뒤에 1억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1억을 줄 리가 없답니다. 내가 부어나간 원금의 이자를 합쳐서 되돌려 받는 기금이다. 상환기금.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된다. 상환기금 계수를 곱하면 얼마씩 적립해라. 이게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상환기금 계수 또는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하더라. 5입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실 건 매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곱하기 12 나누기 12가 된다는 거. 그 다음 11번. 지금 현재 1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금액은 100%였습니다. 항상 100%부터 출발하더라. 그래서 10%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110%가 되는 거고 5%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10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한 번 적용한 걸 하면 되는 거고 한 번 곱하고 2년 뒤 금액이면 두 번 곱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1억을 이자를 5%로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105% 된 금액이구나. 지금 그걸 눈치를 채주시는 겁니다. 2년 뒤 금액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105% 몇 번 곱하면 된다? 두 번을 곱해주시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105%는 1.05 개 2승을 곱해주더라. 5. 그 다음 12번. 2년 뒤 1억 원은 그럼 2년 뒤 1억 원은 분명히 일시불이고 미래가치인데 얘를 할인율 7%를 적용한답니다. 그러면 이 미래금액 자체가 현재가치에다가 100 몇 프로를 곱해서 나온 금액일 테니까 뭐가 곱해져 있는지만 알면 그 곱한 것을 똑같이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할인율이 7%인 순간 얘는 107%된 금액이다. 몇 번? 2년 뒤니까 두 번. 그럼 107% 두 번 곱해서 1억이 나왔으니까 107% 두 번으로 나눠주면 됩니까? 그래서 1.07의 제곱으로 나눠서 구하더라는 겁니다. 5. 그 다음 13번. 1년 뒤 6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재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입니다. 그럼 얘를 현재가치로 구하기 위해서는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한데 이자율이 5%랍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105% 된 금액이더라. 105% 몇 번? 한 번 된 금액이더라. 그럼 105% 한 번을 곱해서 630만 원이니까 105%에 한 번으로 나눠주면 됩니까? 1.05의 1승으로. 그럼 얼마 나온다? 600만 원이 나오더라. 5. 그 다음 14번. 1년 뒤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미래가치입니까? 그럼 이 미래가치가 100 몇 프로 된 금액인지 알면 되는데 현재가치를 고칠 때 이자율이 10%라고 얘기했으니까 110% 된 금액 몇 번? 1년 뒤니까 한 번. 그래서 110%에 한 번으로 나눠주면 된다. 1.1에 1승으로 나눠주면 1억이 곧 현재가치더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5. 그 다음 15번. 2년 뒤 1억 2100만 원이 있답니다. 그럼 1억 2100만 원이 딱 나오는 순간 1.21 뭐의 제곱? 1.1의 제곱. 눈치를 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자율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냐면 10%라고 돼 있답니다. 그럼 이자율이 10%면 110% 된 금액 몇 번? 두 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 그 다음 16번. 제가 굳이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도전을 해볼 가치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는 원금 플러스 이자는 중간에 마이너스로 존재하고 그 중간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n승이 마이너스 n승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이 플러스면 플러스 n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플러스 n승이 되면 n년 뒤 금액이 되니까 미래가치가 되는 거고 미래가치 계수. 마이너스 n승이 되면 n년 뒤에서 n년을 빼면 현재가치가 된다. 현재가치 계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얘는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일시불 애들 탈락입니다. 그럼 플러스 n승이라고 딱 주어져 있는 순간 미래가치 계수구나.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구나. 그럼 두 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거나 감채기금 계수인데 얘는 지금 분자가 깁니까? 그럼 분자가 길면 1보다 큰 수, 얘를 곱하면 큰 금액이 나온다.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들하는 겁니다. 현재가치 계수라고 그래서 X. 17번. 이 식이 딱 나오는 순간 복잡하다. 연금과 관련된 애구나. 마이너스 n승이니까 현재가치 계수이겠구나. 눈치를 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모가 깁니까?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이거나 저당상수인데
얘는 곱하면 쪼개지니까 금액이 작아지게 돼 있으니까 저당 상수가 된다? 예, 5가 됩니다. 한번 꼭 기억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8번. 복잡합니까, 식이? 이 정도 식은 간단하다 그러셔도 이건 복잡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잡하니까 연금과 관련된 계수일 것이고 마이너스 n승이라고 돼 있으니까 현재가치 계수일 거고 그럼 둘밖에 없는 겁니다.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이거나 저당상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분자가 크다, 분자가 길다. 곱하면 덩어리 금액으로 만드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들하는 겁니다. 미래가치 계수라고 해서 X. 그 다음 19번.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았답니다. 제 저당입니까? 그럼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뭘 곱하면 된다? 저당 확인하면 무조건 저당상수 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이니까 그냥 연이자율 연수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5가 됩니다. 근데 뭐가 다르나 보십시오. 20번. 주택담보대출 또 떴습니다.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이렇게 나온 순간 아 그때 박수연이 저당이라며 저당에는 뭘 곱한다며 저당상수를 곱한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상수를 곱해준다고 들어가 봤더니 저당상수가 없더라. 그럼 곱하기 저당상수가 없으면 저당상수의 역수인 뭐?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누는 내용일 겁니다. 그때 5% 10년 분명히 보기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니까 매월이니까 연이자율은 10일로 나눠서 월이자율로 고치고 연수에 10을 곱해서 월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걸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화폐의 시간가치계수는 총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미래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 미래가치계수 각각 3개씩 존재한다.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 각각 하나씩, 연금과 관련된 내용 각각 2개씩. 일시불끼리는 역수, 연금끼리는 절대로 역수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금끼리는 현재가치 내에서 역수, 미래가치 내에서 역수더라.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계수더라.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그때 세모와 관계있는 수를 곱하면 세모가 나온다는 거 반드시 정리합니다.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기법 39의 내용까지 봤습니다.